요즘 한국 철강 산업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죠. 심지어는 큰 기업들 부도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니까요.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배경에서 지난 8월 4일에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기구 이상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나 동참을 했어요. 106명이나요? 네, 이름하여 K스틸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고요.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이 법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 시각입니다. 스틸앤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유승록 소장님의 분석이죠. 네, 그럼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셈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K스틸법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짚어보면서요. 우리 철강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보죠. 네, 이 법안에서 가장 먼저 딱 주목할 만한 점 뭘까요? 단연 철강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딱 지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직속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이걸 만들어서요. 5년짜리 기본 계획, 그러니까 큰 그림이죠. 그리고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걸 세우도록 아예 못을 박았어요. 오,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국가가 직접 팔 걷고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도 자국 철강 산업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맞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안보 이런 명분으로 철강 산업 관리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후발주자들은 정부 지원 등에 없고 엄청나게 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분석 자료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K스틸법이 사실 좀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기술력이 중요할 텐데 특히 요즘 가장 큰 화두죠. 탄소 중립. 이 부분은 어떻게 당겼나요?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수소환원 제철 기술처럼 이제 탄소를 확 줄이는 기술들, 이걸 녹색 철강 기술로 딱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걸 개발하고 또 실제 설비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이게 그냥 연구개발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심지어 생산 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는 게 중요합니다. 와,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네, 그동안 사실 정부 지원이 좀 시기적으로 늦거나 규모가 작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이제 좀 제대로 된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데 철강 산업하면 또 오래된 공단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포항이나 광양, 당진 같은 곳들 말이죠. 노후화 문제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항, 광양, 당진처럼 철강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 녹색 철강 특구, 이걸 지정해서요. 규제는 확 풀어주고 재정 지원은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같은 거 좀 간소화해주고요. 시간 오래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 면제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골치 아파하는 민원 처리 같은 것도 좀 신속하게 돕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공단 시설이 너무 낡아서 그게 다 기업 비용 부담으로 가고 결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구 조성이 좀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불공정 무역 문제도 계속 지적됐었잖아요. 특히 수입 철강제 때문에 국내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철강제에 관세를 안 물렸어요. 무관세였군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역 장벽도 좀 낮다 보니까 내수 시장의 30% 이상을 그냥 수입품에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원산지를 속이는 그런 우회 수입 문제도 신박했고요. 네네. 그래서 K스틸 법에서는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려고 원산지 규정을 좀 강화하고 기준 미달하는 철강제 수입이나 유통을 제한하고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불공정 수입을 막는 좀 실효성 있는 방패가 되겠네요. 네,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친환경 철강 원료 있잖아요. 이것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업 육성책 같은 지원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결국은 산업 구조 자체를 좀 바꾸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까지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적인 수요처 성장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둔화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철강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낡은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바꾸거나 공정을 혁신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 혼자 하기엔 부담이 크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K스틸 법은 이럴 때 정부가 세금이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친환경 기술로 만든 제품을 먼저 사준다거나 기업들끼리 협력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도록 돕는다거나 이런 수요 창출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각적인 고민이 담긴 법안이네요.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다시 세우고 녹색 전환 지원하고 낡은 인프라 혁신하고 불공정 무역 막고 산업 구조 개편에 수요 창출까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분석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당면한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거겠죠. 물론 법이나 정부 지원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 역시 철강업계 스스로 정말 뻘을 깎는 혁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 위에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더해져야 시너지가 나겠죠? 자, 오늘 K스틸법의 주요 내용들을 아주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법안이 강조하는 녹색 전환 그리고 산업 재편,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오랫동안 기존의 방식에 익숙했던 우리 철강 기업들이나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거대한 변화는 어떤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또 반대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